네, 2024년 7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박상용 부부장 검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가 민주당과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똥 쌌다고 탄핵하는 게 어딨어요. 쌌는지 안 쌌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이 매우 급하면은 참 본의 아니게 엉뚱한 데서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욕을 먹을 짓인가요? 그리고 법카를 가지고 이진숙 씨가 쓴 법카, 대전 MBC 사장할 때 법카 쓴 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을 상대로 어떻게 상단이냐에 따라서 김혜경 법카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해외 연수에 나간 박상용 검사, 부부장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성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맞섰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한테 손해배상 3억 원 청구, 그리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 1억 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한테도 1억 5천만 원, 더 많구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에게 1억 원, 그리고 유튜버인 김용민, 또 옛날 코미디언이었던 거예요. 강성범 씨에 대해서도 3천만 원과 7천만 원, 7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거고요. 이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월 25일 날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는 이제 피해를 본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피해를 보지 않은 제3자가 하는 건 고발이죠. 경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이 박상용 검사의 지금 해외 연수 중이니까 대리인 변호사를 불러서 일단 진술을 들었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동일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성윤, 서영교, 최강욱, 강미정, 유튜버 강성범 등등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죄니까 그걸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해놓고, 그래서 형사 교수에 따라서 영등포 경찰서가 박성용 검사 측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불러 일단 진술을 듣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걸 한 날 똑같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성윤 씨, 어쨌든 이 양반도 검사 출신이고 박성영 검사보다는 선배인데, 2019년 이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 있을 때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가 있죠. 특수활동비로 청사 안에서 술을 마셨다. 술판을 벌였다. 그게 아마 2019년 1월 8일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1월 8일 이걸 했겠죠.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박 검사가 식당 바깥에 있는 대기실이겠죠. 거기 하고 거기다가 이제 설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급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는 있겠지. 갑자기 이거 터지는 거 감당 못하죠. 저도 겪어봤다고 말씀드렸고, 중국에서 한여름에 참외 먹었다가 환장하겠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씻는 과정에서 화장대하고 세면대에 대변이 튀었다. 박 검사가 했는지 아닌지도 지금 확정은 안 돼 있고, 어쨌든 그 대기실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 복도 같은 데지, 거기에 똥을 싸놓고 똥을 찌렸겠지. 그 다음에 그 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세면대 등을 더럽혔다라는 게 공용물 손상죄다. 그렇지, 같이 쓰는 물건을 손상한 죄다라고 하면서 이성윤 씨는 이 박 검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 있을 때 쌍방울 게이트로 지금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직접 조사했던 그런 검사죠. 지금 이성윤 씨는 6월 1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뒤늦게 이제
저쪽에 소송에서 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검사라 그랬지 얘기는 이름 안 밝혔다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딱 걸어놓고 PPT 걸어놓고 한 데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니까는 서영교 의원은 또 얼른 그걸 어디 가서 박상영 검사라고 얘기했고 최강욱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유튜버인 강성범인가 이런 사람도 그걸 퍼날랐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울산지검에서 박 검사와 같이 있었다고 알려진 이모 검사는 검찰에는 내부통신망이 있어요. 신문사에도 내부통신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글을 쓰면 막 분노해서 댓글을 막 달고 하는데 프로스인가? 그럴까? 검사가 영어로 prosecutor입니다. 그래서 PROS를 땄고 프로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박 검사와 그날 동행했던 이모 검사가 저녁 식사, 그러니까 그날 간부식당에서 술을 먹은 날, 그리고 그때부터 기교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뭐 그가 똥을 싸고 똥을 어디 발랐다 이건 허위다라고 밝혀놓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성윤 씨는 이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겁니다. 왜?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비판할 때는 마음대로 국민이 얘기해도 돼요. 국회의원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면책특권도 있으니까. 근데 딱 특정인을 거론해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직접적인 명예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설명드렸죠. 항우연하고 티격태격 다툴 때 결론적으로 팩트도 되게 틀리지 않았지만은 법원에서는 항우연이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다.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뭐 정당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되게 억울했다 그랬죠. 팩트도 맞았으니까. 근데 특정인을 딱 거론해서 항우연 원장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럼 시비가 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PPT에다 공개했고 또 그걸 서영고 최강욱은 나불나불 얘기했으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궁금해요. 왜? 지금 디올백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또 최혜병 특검 가지고 밀어붙이는, 참 최혜병 특검은 팩트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장한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건 무리예요. 핸들링을 잘못한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되니까 저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수적 우세. 이 수적 우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자신 없죠. 이러다가 계속 헛발질한 게 드러나면 또 국민 여론이 확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민주당은 팍 죽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밀어붙이는데 이러는 와중에 박상영 검사를 잘못 건드려서 이제 이자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참 옆에서 보니까 안타깝고 야 내가 저 자리 갔으면 난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 제가 치사하다고 이제 감정을 넣었는데, 뭐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이진숙 씨가 2018년 1월 8일 대전 MBC 사장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마구 흔들었죠. MBC 엄청 흔들어댔죠. 그래서 뉴스타파를 했던 최승호 씨가 사장으로 들어가면서 뭐 MBC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윤석열 정권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저 모양인데 그런 과정에 이진숙 씨가 사직서를 하도 시달리니까 낸 거지. 사직은 1월 9일 날 처리됩니다. 사표는 낸 그 다음날 되죠. 그런데 이 이진숙 씨는 사표를 내고 1월 8일 오후 8시 15분께 대치동 한 보리밥집에서 36,500원 저녁 먹고 8시 41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28,600원 커피 한 잔 마셨다. 이겁니다. 이걸 갖고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은 사표를 내놓고 자기 집으로 갔구나. 그리고 밥을 사 먹었네. 커피도 한 잔 먹네. 그러면서 사표 내놓고 밥 사 먹고 커피 먹는 게 업무용이야? 이게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준숙 씨는 수행원이 나를 태워주고 그리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하고 헤어졌다. 그게 다다. 사표는 내고 밥 먹은 건 맞다. 그런데 사표 처리된 거는 그 다음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니까 이 최민희 씨가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아주 격렬하게 이준숙 씨를 공격하고 있죠.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사표를 내고 서울로 왔으면은 그 순간부터 업무 카드 쓰면 안 되지, 법카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준숙 씨가 내가 사표 처리된 건 1월 9일 아니냐. 그러니까 최민희는 사표 내면 그 야가 끝인데 무슨 그런 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그때 이제 이준숙 씨는 차가 나왔으니까 기사가 있죠. 기사한테도 별도 카드가 있고 식대 나온다. 그러니까 그한테 뭘 해주고 싶으면은 당신 돈을 쓰거나 아니면 뭐 그 양반 카드로 쓰게 하지 뭘 그러냐. 시비를 자꾸 거는 거죠. 그리고 횡령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거 별별 걸 다 떠들어요. 요즘 저 빵집 파리바게뜨 가서 뭐 빵 사면은 포인트 주죠. 전 포인트 주는 게 좀 불편해갖고 어떤 거 잘 안 하는데 이제 법인카드로 빵 사고 포인트는 개인 카드로 적립한 거, 개인 포인트 적립한 거 아니야. 지금 저 한국계 미국인 수미테리 씨가 국정원 해외 공작팀이 명품 사줬을 때 그 포인트를 적립했다라는까지 미국 FBI가 밝혀서 공격을 했죠. 그걸 기소 내용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준숙 씨도 이렇게 법인 카드로 빵 사갖고 개인 포인트 적립한 거 아니냐고 이거 갖고 이제 아니다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황정학 의원은 나폴레옹 과자점에서 사장하는 동안 8번 긁었는데 포인트 적립 안 했냐. 포인트 적립했으면 이거는 사적인 사용이다. 유용이다. 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진숙 씨는 난 포인트 적립 안 했어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진숙을 벗기기 위해서 모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숙 씨에 대해서는요. 보통 인사청문회 하루 정도인데 지금 3일. 진을 빼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박상용 검사하고 이진숙 후보가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누가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들이 지금 싸우는 거는 특히 박상용 검사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 싸우는 거죠. 지금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도 이제 과거 기사를 써서 문재인 정권하고 뭐 사렉 비판이랑 책 갖고도 싸워보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됐을 때 어떻게 북한에서 온 통지물이 4개나 있냐 갖고도 싸워보고 그리고 처음 싸운 거는요.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연구 정지식에서 문재인이 연설을 하면서 후쿠시마 사고에서 1368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전을 없애야 된다고 연설을 했었어요. 제가 1368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따지고 들어갔죠. 그게 이제 허위 보도예요. 허위 연설이었어요. 그 자료를 만들었던 게 김수현, 나중에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실장한 그 사람이고 그때는 사회수석이었죠. 저랑 통화를 했어요. 지가 인정하더라고. 미스다. 이거 동경신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제 거주지를 다 옮겨서 살게 했잖아요. 옮겨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아니다고 동경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한 거고 인정했어요. 그걸 내가 주간동화에 썼지. 그런데 내가 그거 갖고 참 대한민국 기자들 여러 명한테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한테도 그 자료 보내고 타신문서도 보내고 또 그 해수부 공무원 때 북한이 보낸 통지문이 어떻게 4개나 있냐도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친윤계에 있는 유명한 국회의원한테도 전화해갖고 당신은 바쁠 테니까 보좌관이나 비서관 보내달라 그래서 한 10명 모아놓고 내가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기자회견. 여의도에서. 그 자료를 다 주고. 그리고 주요 신문사 청와대 기자한테 다 보냈는데 아무도 안 썼어. 그러니까 저도 혼자만의 투쟁이 참 힘들다는 게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회운동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기자는 기사로 해야지. 제가 수지킴 사건 한번 말씀드리면서 서울지검에서 좀 협조해달라고 뭐 조서 하나 자기네들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도되는지 보고를 붙여야 되니까 안 한다 하다가 하도 그 수사관들을 보내잖아요. 수사관들이 뭐 심부름 오는 건데 아유 기자님 몇 번을 몇 달 걸렸을 거예요. 내가 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가서 질문해봐 하고 대답하고 하니까 질문이 하도 답답해서 또 내가 또 뭐 말하는 걸 제대로 받아쓰지도 못해서 컴퓨터 뺏어갖고 어이 검사 당신이 질문해봐. 내가 쳐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 이걸 묻는 것 같은데 내가 써줬어요. 그 기사화했더니 또 검사가 방방 떴다고 내가 피의자냐 하고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혼자만 싸우는 게 참 어려운데 혼자만 싸워갖고 제가 뒤집어 엎었던 게 수지킴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혼자 하긴 했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제 걸 가지고 방송을 해대면서 커졌죠. 그러면서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모든 언론이 다 움직여서 그 사건을 뒤집어 엎게 만들었는데 이 참 혼자만의 싸움이 참 힘들어요. 전 그거 외에도 뭐 오대양 사건, 신창원 사건, 유병헌 사건, 아가동산 사건 많이 치러봤습니다.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유튜브로 하는 것도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박상용 검사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지켜보고 잘한다라고 하지만 도와주는 건 없을 겁니다. 기관이 붙어 도와주면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이진숙 씨는 후보자니까 방통위 직원들이 와서 자료는 만들어주겠지만 그것도 일이니까 하는 거지 진심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싸움들이 누적되면서 뒤집어집니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 제가 썼던 수지킴 게이트, 그 다음에 또 진성준 게이트인가 4개의 게이트가 터지면서 김대중 정권이 붕괴돼가죠. 개인의 투쟁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게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뭐 대부분은 헛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저는 박상용 부부장 검사, 본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탄핵 대상자로 몰리고 있죠. 다른 검사들은 아직은 움직임이 없는데 박상용 씨는 자기의 명예에 대한 것 갖고 먼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진숙 씨는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박정희를 존경하면 그거고 김대중을 존경하면은 지성인이냐라고 탁 치고 나왔어요.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박상용과 이진숙의 투쟁에 주목합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도 모르겠는데 똥 쌌다고 탄핵하는 이성윤 국회의원을 보면서 또 그걸 신나게 퍼나르는 서영교, 최강욱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고 서영교 의원은 사람이 좀 따뜻한 사람인데 또 법카 가지고 저렇게 떠들면은 김혜경 법카는 어떡할래? 또 이화영이가 쓴 법인카드 그건 어떡할래? 자, 이 박상용과 이진석의 투쟁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자승자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저는 박상용과 이진숙 투쟁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